안녕 형들 반가워. 형들 눈에는 1990년대 일본 프로 레슬러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미국 레슬링에 비해 정리되지 않은 마치 날것의 느낌이 들며 관중석을 넘나들면서 마치 규칙이나 법도가 없어 보이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릴 위태위태한 느낌이었어. 특히나 한 번이라도 이때 레슬링 영상을 접했던 아재 형님들이라면 우리에게 익숙한 WWE와는 사뭇 다르게 일본 레슬러들은 정말 무섭고 차가웠던 공포의 인물들로 기억이 남아있을 거야. 일본의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를 버블 경제라고 불리우는 최대 호황기가 있었는데 이때 문화, 산업, 그리고 유흥 그 어느 것도 불황이 없는 경제의 탄탄대로였으니 이때의 프로레슬링도 예외는 아니었어. 이런 사회 분위기에 1987년 전일본 레슬링 즉 AJPW 기관이 흥행 가도를 달리며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던 여성 스타들도 속속 탄생하였어. 지금도 일본 레슬링 팬들에게 칭송받는 레전드 4인방, 이 시대의 같은 레슬링 선배들도 이들 4명의 데뷔 시절에 저력에 기가 눌릴 정도로 이들의 레슬링 기술과 링 위의 운영 능력은 실로 대단했어. 그녀들은 바로 야마다 토시오, 시모다 미마, 미타 에츠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줄 괴물 레슬러 비상처녀라고 불리웠던 여성 선수, 오늘의 주인공인 토요타 마나미. 이때 아이돌 뺨치는 꽃미모의 얼굴에다 별특색 없는 여리여리한 몸매, 길게 늘어뜨린 긴 생머리는 좀째 프로 레슬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만 이 누님이 현재까지도 일본 레슬러의 레전드라고 거론될 만큼 1990년대를 아우르던 마치 괴물과도 같았던 여성 레슬러였어. 형들은 레슬링 옵저버 뉴스레터 선정 올해의 경기를 알까? 미국 격투기 및 프로레슬링 저널인데 여기에 유명한 평론가 데이브 멜처가 매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경기를 꼽으며 그것을 평가하는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지표가 하나 있어. 특히나 선수들이 벌이는 명경기를 5성 만점으로 평가를 매겨 세계 팬들에게 가이드를 주는데 만점 경기는 선수 평생 한번 받을까 말까한 훈장 같은 존재로 WWE의 레전드 쟈 마이클스도 뉴스레터 선정 올해의 경기 4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중에서도 5성 만점의 경기가 하나였을 정도였으니 이토록 만점을 받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 그러나 오늘 소개시켜줄 레슬링의 여제 토요타 마나미는 5.5 뉴스레터 선정 올해의 경기 2개와 무려 5성급 경기를 10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 일본 열도나 해외에서나 그녀의 경기는 전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어. 레슬링 옵저버 뉴스레터 선정 올해의 선수에 1995년 남녀통합 1위, 1992년, 93년 연속 2위, 1996년 2위. 이는 여성부와 남성부로 나누는 게 아닌 전세계 남녀통합 직계라는 점을 보더라도 이 누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형들도 알 수 있을 거야. 특히나 이 누님이 보여준 역대급 기술 중에는 브릿직 점원 스플렉스란 기술이 있는데 상대의 몸을 들어 뒤로 넘기는 스플렉스 자세에서 아마 레슬링 목 훈련 과정인 브릿직 자세로 버티며 탭을 유도하는 기술로 엄청난 힘과 코어 근력을 요구하는 극악의 난이도 기술이었어. 어린 형님들이 좋아하는 현 WWE의 왕성 활동을 보이고 있는 선수 체드 게이블의 핀시 무브이기도 한 이 기술은 속도 조절을 못하면 바로 상대의 목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했던 기술인지라 타고난 운동 능력과 고된 훈련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기술이었지. 이런 무시무시한 기술을 마나미 누님이 정점의 기량으로 끌어올렸는데 다른 레슬러들도 이를 마나미 기술이라고 별칭을 불렀을 정도로 어떤 환경이나 자세에서도 상대를 들어 이를 성공시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어. 그러나 이것도 모자라 이 누님이 자신만의 극악의 필살기를 만들어내며 이름까지 붙였는데 이름하여 제페니스 오션 사이클론 슈플렉스. 자신의 어깨 위로 상대방을 들어올려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으며 브릿징하는 기술로 우리네 닌겐들이 쓰는 기술이라기 보기에는 그 난이도나 파워에 있어서 저 멀리 안드레메다급이었고 그 외에 미사일 드롭킥이나 로프 반동으로 한 문설트 그리고 고난이도의 센턴 등 공중 기술까지 아주 맛깔나게 쓰는 걸로 유명하였으니 그녀에게 붙여진 별칭은 바로 하늘을 나는 천사 즉 플라잉 엔젤 비상처녀 토요타 마나미였어. 무엇보다도 팬들의 혀를 내둘렀던 부분은 바로 그녀의 끝없는 스태미나였는데 이때 어지간한 경기의 길이가 30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이크 풀린 폭주기관차를 연상시키듯 한 채의 흐트럼 없이 링 위를 내달리는 모습은 왜 이 누님이 5성급 명경기 제조기인지 바로 말해주는 것 같았어. 1971년 일본 시마네현에서 태어난 토요타 마나미. 장차 체조 선수가 꿈이었던 어린 소녀는 프로레슬링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꿈과 정반대인 전일본 레슬링을 목표로 아주 과격하고 투박한 프로레슬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 1986년 드디어 프로레슬링의 꿈을 안고 이때 레슬링 스타 요코타에게 트레이닝을 받으며 여러 기술을 익혔고 1987년 8월
나카무라 사치코와의 싱글 매치로 데뷔전을 가지면서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된 마나미. 그리고 2년 후인 1989년 이때 동급생이었던 시모다 미마와 도쿄 스윗 하트라는 태그팀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같이 레슬링을 시작한 야마다 토시오, 미타 에초코의 드림 오루카와 각축을 벌이며 팬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 마나미를 비롯하여 이때 데뷔한 4인방에게 이때의 팬들은 엄청난 찬사를 보냈는데, 10대 후반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보여주었던 기량과 기술 그리고 운영 능력은 여타 프로들에게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으니 앞으로 일본 레슬링을 짊어지고 갈 인재들로 주목받게 되었어. 드디어 11월 이때의 스타 다카하시 미카를 제압하며 그녀의 첫 전일본 여자 싱글 챔피언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이 가운데서도 이때의 라이벌 야마다 토시와의 방어전 때는 엄청난 승부를 보이며 팬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벌였어. 그리고 데뷔한 지 1년도 안 되어 재팬 그랑프리에 출전하여 쿠토 아키라, 후타 유미토 등 쟁쟁한 레슬러들을 모두 눌러버리며 4년 만에 일본 레슬링의 탑스타에 오르게 된 마나미.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스타에 오른 것이었을까? 이때 탑 랭커인 WWWA 세계 챔피언 볼카노에게 도전하였지만 10분도 안 된 처절한 패배는 오히려 자만하지 말라는 신의 뜻인 걸로 알며 링의 고삐를 좀채 늦추지 않았던 마나미. 그리고 1990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대회에서 공포의 손날 바이슨 기무라를 이기며 올 퍼시픽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였으나 이때의 레슬러들도 쟁쟁했던지라 바로 다음해 3월 도전자 미나미 스즈카에게 패배를 하며 안타깝게 타이틀을 내려놓게 되었어. 그리고 드디어 미나미의 오랜 라이벌이 될 선수이자 링의 천적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바로 야자콩. 165cm, 103kg의 거구의 일본 여성 레슬러에게 고작 68kg이었던 곱상한 마나미가 상대가 될지 모든 팬들이 그녀의 패배를 예상하였지만, 그러나 이때 마나미의 패기는 정말 대단했어. 패키지 드라이버라는 무시무시한 기술을 중심으로 과격하게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파워풀한 야자콩을 상대로 이때 마나미는 엄청난 스태미너를 무기로 상대를 끈질기게 몰아붙이는 체력전 양상으로 끌고 가는 전력을 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이 둘의 경기는 이내 30분을 초과하며 끝내는 승부를 내지 못하는 처절한 승부로 이어졌는데, 이렇듯 팬들도 예상치 못했던 경기의 흐름은 오히려 레슬링 팬들에게 다시금 마나미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어. 그리고 9월 팬들이 그토록 바라던 리매치가 성사가 되어 이때 또다시 마나미는 각종 관절기와 공중기로 야자콩을 끈질게 괴롭혔고, 이때 또다시 30분을 훌쩍 넘기는 경기가 이어졌지만 사실 둘의 대결은 무승부로 끝나며 명실상부한 레슬링 최고의 라이벌로 떠오르게 된 여성 레슬러 야자콩과 마나미. 이후 앞에서 말했듯 시모다 미모와 계속적인 태그팀 활동을 이어가다 이때 마나미의 새로운 태그팀 파트너가 등장하였는데, 그녀는 바로 야마다 토시오였어. 이때 두 명의 레슬러가 태그팀으로 뭉친다는 소식에 업계가 들썩일 정도였는데, 이 둘은 엄청난 라이벌이었던 동시에 이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레슬러였으니 마치 현재의 WWE에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샬럿과 더맨 베키린치가 태그팀이 되었다고 하면 형들은 이해가 좀 빠를까? 그리고 이때 마나미는 각종 공중기술과 힘의 살법으로 화려한 경기를 펼쳤다면, 이때 토시오는 강력한 킥과 스피드로 상대를 압도하는 특징을 보였으니 이 둘이 뭉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났겠지. 1992년 도쿄에서 벌어진 대회에서 카오루 마에다, 레이디의 아파치 팀을 꺾으며 UWA 세계 여성 태그팀의 챔피언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고, 이때 공포의 태그팀 야자콩과 기무라가 한 팀인 정글잭을 누르며 드디어 WWA 세계 태그팀 챔피언 타이틀을 쟁취. 세계 여성 레슬링 협회가 주는 명실상부한 메이저 벨트로 마나미가 얻은 타이틀 중에 가장 높은 그레이드기도 하였어. 또한 이 둘은 싱글 레슬러로 엄청난 각축을 벌였는데, 1992년 4월 마나미가 IWA 세계 여성 챔피언 타이틀에 오른 이후에 토시오도 이 경쟁에 뛰어들며 역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강력한 라이벌로 각축을 벌이게 되었는데, 1992년 8월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열린 승부에서 마나미의 피니시 무브인 사이클론 수플렉스가 타이틀을 방어. 이내 토시오가 삭발을 감행하게 된 뜨거운 결과는 이때 얼마나 여성 레슬러 간의 승부가 치열하였는지 마치 보여주는 것 같았어. 이후 다시 이들은 한 팀으로 계속 남으며 WWA 세계 여성 태그팀 방어전을 연신 성공함으로 1993년 4월 드림슬램2에서 간사이 오자키, 마유미 팀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주옥같은 명경기를 만들어내며 레슬링 역사의 한획을 그어버린 전설의 여성 태그팀으로 남게 되었어. 그리고 이후 마나미는 1994년 8월 이노 쿄코를 상대로 WWA 올 퍼시픽 챔피언 타이틀전을 승리함으로 기존에 보유했던 IWA 세계 여성 챔피언 타이틀과 함께 통합 챔피언에 오르는 모습은
이 시대가 바로 자신의 시대임을 마치 선언하는 것 같았어. 그러나 마나미 누님의 큰 꿈은 따로 있었어. 그것은 바로 한 번도 거머쥐지 못한 레슬러 정점의 타이틀, WWA 세계 여성 챔피언 벨트를 손에 얻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때 벨트의 주인이 하필 영원한 숙적이자 무시무시한 레슬러 공포의 야자콩. 더군다나 이때 야자콩은 2년 동안 불패의 레슬러로 챔피언 자리를 이어왔던 베테랑으로 훌쩍 성장하였기에 마나미에게 있어 야자콩은 꼭 넘어야 할 큰 산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지. 1994년 11월 20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챔피언 야자콩을 상대로 역시나 격렬하고 끈질긴 경험을 벌였지만 예나 지금이나 야자콩의 저력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이상이었어. 이날 역시 안타깝게 경기를 패배하였으나 데이버 매처 등급 5성 만점의 명승부 기록을 계속 쌓아 올리며 명경기 제조기라는 또 다른 명성을 드높이게 된 마나미 누님. 그러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권을 따낸 토요타 마나미는 1995년 3월에 열린 퀀텀3 흥행에서 영원한 라이벌 야자콩과 엄청난 격전을 벌인 끝에 매번 당했던 그녀의 기술 우라켄을 드디어 막아내며 전문 스플렉스로 챔피언을 넘겨버리는 모습으로 2년 4개월간의 장기 집권한 라이벌을 꺾어내며 그토록 바라던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하였어. 드디어 첫 WWA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된 마나미는 이후 3개월 후인 5월, 이때 또한 쟁쟁했던 레슬러 이노우 쿄코와의 1시간 넘는 혈투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며 방어전에 성공하였지만 한 달 후인 6월 다시 라이벌인 야자콩에게 발목을 잡히며 안타깝게도 챔피언 타이틀을 내려놓게 되었어. 그리고 1995년 12월 야자콩을 누르고 챔피언에 올랐던 간사이에게 다시 도전하며 그녀의 생애 두 번째 WWA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된 플라잉 엔젤. 그러나 이때가 마나미의 최전성기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후에는 조금씩 하락의 길을 걸었는데 30분이 훌쩍 넘어가는 여러 경기 탓에 십자인대가 자주 파열되는 부상은 계속적으로 발생했고 오른쪽 어깨가 자주 탈구되는 증상이 경기 내내 일어나고 있었으니 이후 눈에 띄게 보이는 경기력 쇠퇴는 어쩌면 그녀에겐 예상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1997년부터는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떨어진 데다가 일본 최고의 단체 전일본 여자 프로레슬링마저도 재정상으로 안 좋아지며 이내 설꽃이 적어진 여자의 마나미였고 자신이 좋아하는 레슬링을 계속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시대의 강력한 역풍을 홀로 감내하기에는 역시 역부족이었어. 이후에도 링에 근근히 활동을 이어가다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을 위해 2017년 11월 요코하마에서 50명의 레슬러를 상대로 투혼을 발휘하는 멋진 이벤트를 보인 끝에 약 30여여간의 레슬링 경력의 마침표를 찍는 일본 프로레슬링의 여제 토요타 마나미. 1995년 5월 이노우 쿄코와 벌인 60분 경기는 이날 안타깝게 무승부였지만 데이브 멜처가 뽑은 올해의 경기에 오른 여성부 매치로는 유일무이한 경기로 현재도 남으며 이때 남성 경기를 뛰어넘는 완벽한 운영으로 전세계 레슬링 팬들을 놀라게 하였어.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그의 재능과 동물적 본능에 의존해 경기를 벌이는 일이 많았고 거기다 팬들을 위해 몸을 좀채 아끼지 않았던 투지로 항상 부상을 달고 다니는 것은 그녀에겐 피할 수 없는 마치 혹독한 운명과도 같았어. 그래서 그런지 그녀가 은퇴할 때쯤 온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자신과는 다르게 이때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은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갔던 시모다 미마를 부러워하며 링을 계속 그리워하였던 마나미였어. 2009년 팬들의 투표로 역대 최고의 여성 레슬러의 반열에 올랐고 현재 형님들도 익히 잘하는 리타, 나탈리아, 그리고 한국인 레슬러 미아임이 그녀에게 그토록 존경을 표하며 같은 기량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니 전세계 여성 레슬러들에게 크나큰 자극을 준 전설의 레슬러 토요타 마나미. 이토록 전세계 레슬러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하늘을 나는 천사 비상처녀 마나미의 모습은 분명 팬들의 추억 속에 잊혀지지 않으며 여전히 공중을 비상하는 투혼의 모습으로 영원히 가수 속 깊이 숨쉬고 있을 거라 확신이 들었어. 오늘은 일본 열도 및 세계 레슬링을 뒤흔들었던 괴물 레슬러 토요타 마나미에 대해 알아봤어.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레슬링 이야기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